네, 초대석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요즘 관심사로 떠오르는 게 2차 전지입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 율촌 산단에 2차 전지 산업 클러스터가 또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순천제일대학교 에너지 소재 화공과의 김종형 학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제일대학교 에너지소재화공과 학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종형 교수입니다. 그 학과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클러스터가 이 지역에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 인력 양성에 대한 그런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체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특화 전문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작년에 이렇게 신설을 오. 했고요. 뭐 2차 전지에 대한 뭐 이론 그리고 이제 소재 공정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뭐 관련 기업으로 취업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한테 인기 진짜 많죠, 이 학과. 아, 예.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 수는? 저희가 이제 1학년밖에 없어서 지금은 한 32명, 그러니까 32명 정도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내년에는 그 정원을 상당히 늘려서 이제 65명 학생을 두 배나 두 배로 늘어요? 네.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인기를 참 실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다는 거겠죠. 예.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2차 전지가 뭔가요? 예, 뭐 1차 전지, 2차 전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뭐 이런 그래서 다시 쓸 수 없는 이런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건전지가 1차 전지에 해당을 하고요. 2차 네. 전지는 계속 반복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충전지, 뭐 배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2차 전지고요. 최근에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2차 전지가 그 전기 자동차에 최근에 사용되고 네네. 있는 리튬이온 전지입니다. 예. 그 리튬이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가벼운 금속이 있는데요. 그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고 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2차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충전이 이제 가능한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휴대폰도 충전해서 쓸 수도 있고 맞아요. 뭐 노트북 배터리도 충전해 쓸 수 있고 이미 우리는 2차 전지를 접하고 있는 건데 그러게요. 참 이게 뭐 좀 친숙한 단어는 아닌지라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주목받게 된 게 전기 자동차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게 뭐 산업화의 확장성 때문일 또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2차 전지 뭐 역사부터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동 걸 때 우리가 납축 전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미 이제 1859년도에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이 된 거고요. 한 30년 정도 후에 이제 지금의 이제 건전지 형태가 개발이 돼서 이게 사용이 상당히 이제 편리한 이런 형태가 됐고요. 세월이 이제 쭉 흘러서 1979년 요때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이제 처음 개발이 됐고 네. 일본에서 이제 처음 이제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뭐 휴대용 전자기기들, 뭐 휴대폰이 됐든 뭐 노트북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 전원 장치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네. 뭐 그 기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뭐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 모터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쪽에 또 사용이 되면서 상당히 커졌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100% 이제 전기 모터로만 구동되는 요 전기 자동차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 규모가 커지고 그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일반 그 소형 배터리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사실 그 용량 규모라고 보면 될까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일단 우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트북 배터리 한 5,000개를 합치게 되면 그게 이제 전기 자동차 한 대. 5,000대 예. 노트북 배터리요. 예. 그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상당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가정에서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사용하는 그 전기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용량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한 대 가격의 한 40% 정도가 배터리 가격이 될 정도로 그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군요. 예, 비중이 예. 크고요. 뭐 당연히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뭐 당연히 이 배터리 요 산업도 당연히 이제 대규모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용량 말고 이제 사용 조건을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또 뭐 휴대폰, 태블릿, 뭐 노트북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24시간 뭐 사용하는, 뭐 장시간 사용하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 용량이 뭐 중요한 그런 특성이 되겠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네. 그 사용 조건이 상당히 그 다양하고 가혹합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뭐 급출발도 해야 되고, 뭐 급가속도 해야 되고, 오르막도 올라가야 되고, 아하. 이게 뭐 순간적으로 큰 출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음. 뭐 뜨거운 여름 햇빛 밑에서도 작동이 돼야 되고, 뭐 추운 겨울에도 영하 뭐 수십 도에서도 작동해야 되고, 외부 요인 변수가 많다는 예, 상당히 말씀이시군요. 그 사용 환경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노면 진동도 상당하고요. 이제 충격도 버티면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는 보통 이제 한 400V 정도 고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출력 특성이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됩니다. 튼튼하고 좀 강하게 만들어야 네,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뭐 이런 그 특성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소재로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뭐 그 제조 공정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예. 예. 2차 전지 소재 기업에서 생산하는 리튬 배터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고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전기 자동차용 그 리튬 그 배터리의 그 핵심 소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네. 과학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배우는 자세로 보겠습니다. 네. 예. 뭐 간단하게 저 양극재, 음극재만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양극재는 말 그대로 플러스. 예, 네. 배터리 플러스를 구성하는 그런 소재고요. 뭐 니켈, 그러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뭐 이걸 혼합해서 만들고 어떤 비율로 이제 혼합했느냐에 따라서 그 배터리의 안정성 그리고 뭐 출력이라든가 뭐 주행 거리, 수명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네. 그 음극재는 뭐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극을 구성하는 거고 양극에서 발생한 그 리튬 이온을 이렇게 흡수하는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고순도 흑연을 가지고 이제 음극재를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 그 원자재 그 원가 비중을 한번 또 비교를 한번 따져보면 양극재는 배터리 가격이 한 47%가 양극재 높네요. 가격이고요. 와. 예. 고가의 이제 금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러겠어요. 예. 그 음극재는 12%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양극재와 음극재가 핵심 소재고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율촌 산단의 이제 P사가 뭐 양극재, 음극재를 그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그런 그 회사고요. 또 인근 지역에 또 이런 리튬이온 전지 소재 그 풀 밸류 체인이 잘 그 또 갖춰져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거, 그 호주에서 이제 광석을 들여와 가지고 양극재의 가장 중요한 그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고 또 고순도 니켈을 생산하고 이걸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고 있고요. 또 철강 공정에서 그 부산물이 나오는데요. 이 부산물을 버리지 않고 그 침상 코크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또 가공해서 그 음극재에 사용되는 그 인조 흑연을 또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수명이 다한 또 배터리를 다시 이제 재활용해 가지고 원료를 다시 추출하는 이런 리사이클링 과정 뭐 이런 그 뭐 정리하자면 양극재, 음극재 원료를 뭐 추출, 확보하고 생산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관련 산업들이 이제 수직적으로 다 잘 그 갖춰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또 11월에 또 그 11월 말에 이제 수산화 리튬 공장이 그 준공돼 가지고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걸 네. 낮출 수가 있고 또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시행이 되더라도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 해외 시장에서 계속적인 뭐 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P사가 지금까지 뭐 철강 산업의 핵심 리더로 계속 맞아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공정 제어 기술도 우수하고요. 뭐 엔지니어도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많고 또 개발 능력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품질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P사의 경우도 철강에서 2차 전지로 좀 확장시킨 데는 먹거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우리나라 산업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뭐 과거에 석유화학, 뭐 철강, 조선,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산업이었는데 네. 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반도체가 주요 대표 산업이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런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증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조사기관의 예측 통계 자료 한 번을 참고하자면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이 매년 17%씩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2030년이 되면 전체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 중에 절반 이상, 한 55% 정도가 전기 자동차가 될 거다. 뭐 그렇다 보니 이제 배터리 소재 시장도 같이 성장을 당연히, 해서 네. 매년 18% 이상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예측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전기 자동차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전기 저장 시스템, 뭐 ESS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요. 뭐 최근에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원들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뭐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뭐 ESS가 보급이 되면 될수록 뭐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소재 산업도 더 성장을 해서 이제 국가 주도 산업으로 성장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지역에 미래형 산업 클러스터가 또 생긴단 말이죠. 형성되면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확실히 좀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산업 클러스터가 뭐 우리 지역에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소재 산업을 지원하는 후방 산업,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를 활용하는 전방 산업, 뭐 예를 들어 스마트팜이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항공 산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육성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뭐 충북 오창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전북이나 뭐 포항 이쪽에도 이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이죠, 그야말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전남 동부권 이 지역도 2차 전지 이 산업 클러스터가 제대로 이제 육성이 되려면 뭐 기술 지원도 해야 되고요. 기업 육성도 해야 되고 또 맞춤형 인력 양성도 같이 하는 이런 종합적인 그런 방안을 같이 이제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희 대학도 이제 2차 전지 전공 반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에너지 소재 화공과라고 이제 새로 이제 분리해가지고 네. 전문화하고 있고요. 또 뭐 취업과 관련해서 뭐 지난 학기에 이제 피사에 학생들 추천해가지고 상반기에만 많이 19명 뭐 이렇게 취업이 최종 확정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 그러니까 뭐 어쨌든 2차 전지 요 기업 쪽에 분명 취업은 상당히 늘고 있고요. 또 학생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2차 전지 산업 클러스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뭐 계속 교육해서 학생들 뭐 교육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클러스터가 더 활성화되는 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선순환 구조에는 또 교수님의 또 중심에 또 서 계신 것 같아서 예. 당장 내년에 학생 수가 2배가 된다고 하니까 더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